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저는 서예를 전공했고요. 홍대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 서예를 하면서 정형화된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글씨로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고 싶어서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글씨를 통해 엄마의 감성을 담아냄으로써 태아에게 감성이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의 눈, 귀, 코, 손 등의 감각기관은 아기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태교 캘리그라피를 통해 엄마의 여러 감각기관을 발달시킴으로 하여 태아의 오감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중 눈으로 예쁜 글씨를 보며 쓰는 것을 통해 감성이 더욱 발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그라피는 서예를 모태로 했기 때문에 산모의 심신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태아의 심성,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캘리그라피의 의미와 더불어 캘리그라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는 단순히 손글씨라는 의미를 넘어서 문자 조형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캘리그라피는 서예를 전공하셨던 분들이 붓글씨를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현대적 디자인과 접목시켜 만든 장르인데요. 칼로스라고 하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하고 그라피라고 하는 서법, 서필, 쓰다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캘리그라피는 현재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간판, 북커버, 패키지 로고, 드라마, 영화 타이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간판은 상점의 이미지, 북커버는 책의 내용, 패키지 제품의 로고는 그 제품의 이미지, 드라마, 영화는 그 내용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글씨를 쓰기도 해요. 가장 크게 펜과 붓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캘리그라피는 주로 붓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외의 표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펜이나 나무젓가락, 면봉, 이쑤시개, 식물뿌리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실습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게 될 재료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한 기본 재료들인데요. 우선 붓펜,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A4 용지, 그리고 A4 용지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집게판 또는 클립보드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하게 돼요. 지금부터 제가 재료 설명들을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붓펜은 붓과 가장 흡사하게 생긴 재료인데요. 붓펜은 이 부분이 이렇게 털처럼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잉크가 담겨져 있는 잉크통이고요. 이쪽에서 잉크를 내려보내서 브러쉬 부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잉크통에 담긴 잉크는 우리가 평소 캘리그라피를 할 때 쓰는 먹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선지가 아닌 A4 용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기본 도화지나 또는 드로잉북, 시중에 팔고 있는 드로잉북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붓펜은 잉크가 이렇게 잉크통이 달려있어서 리필이 되는 제품이 있고요. 잉크통과 일체형으로 리필이 되지 않는 제품도 있어요. 둘 중에 편하신 제품으로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갈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드디어 이제 실습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먼저 제가 붓펜 잡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붓펜은 붓이 내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라서 굵은 획 그리고 가는 획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굵기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붓펜을 세워서 잡을 거예요. 자, 제 손 모양을 잘 봐주시고요. 이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긋기, 기본 선긋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붓펜을 완전히 직각으로 세우고 속도를 빠르게 슉 하면 가는 획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점점
힘을 주면서 누르면 굵은 획이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세로선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굵기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사선이에요. 사선도 마찬가지로 가는 획부터 시작해서 붓펜을 점점 눌러주면 굵은 획이 표현이 돼요. 자, 굵은 획을 표현할 때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돼요. 천천히 붓펜을 잘 누르면서 써주시면 굵은 획이 표현이 되고요. 다음은 별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다음은 곡선이에요. 자, 이때 팔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손이 움직이면 별이나 곡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손이 움직였을 때는 별이 이렇게 조그매져요. 팔이 움직이면 별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응을 써볼 거예요. 이응은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번, 두 번에 나누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응도 연습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기본 선긋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기본 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들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이제 기본 획 긋기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 강에서는 본격적으로 단어 쓰기를 해볼게요. 기본 획 연습 많이 해주세요.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글씨를 예쁘고 멋지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한 글자 단어 쓰기부터 해볼게요. 자, 우선 꽃이라는 단어를 써볼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기본 꽃은 주로 이런 자형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꽃이라는 글씨에서 기역이 두 번이 나오면 기역 두 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쓰고, 또 오라는 모음도 딱 가운데에 위치하게 쓰고, 또 치읓도 가운데를 위치해서 밑선도 똑같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는 글씨를 쓰게 되죠. 자, 우리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칸공책, 줄공책 이런 데다가 글씨를 똑바로 맞춰 쓰면서 글씨를 배웠기 때문에 네모 틀 안에 글씨를 딱 가둬서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 네모 틀을 벗어나 볼 거예요. 자, 네모를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크기, 두 번째, 굵기, 세 번째, 위치. 이 세 가지를 변형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변형해서 꽃자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기역이 두 번이 나왔는데 한 번은 굵고 크게, 한 번은 가늘고 짧게 썼어요. 자, 모음을 길게 빼기도 했고요. 치읓은 한쪽은 길고 가늘게, 나머지 반대편은 짧으면서 굵게 써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기본 자형 꽃보다 훨씬 더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캘리그라피 글씨가 됐고요. 자, 그럼 꽃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별자도 비읍 똑같은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높낮이도 다르게, 그리고 여 모음이 굵기가 다르고 길이도 다르게, 리을도 훨씬 더 크게 변화를 줘서 전체적인 자형이 변형을 많이 띠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단어 쓰기를 배워봤고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글자 단어 쓰기 기억하시죠? 한 글자 쓰는 방법, 첫 번째 크기 변화, 두 번째 굵기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꽃자, 그리고 별자, 그리고 다른 단어들도 연습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오늘은 감성 표현하는 방법을 더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오늘 보미 씨가 나와주셨는데 봄이라는 단어로 감성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우선 제가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보미 씨는 봄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저는 계절도 있긴 한데 네. 계절의 봄보다는 그 바라보다의 봄 있잖아요. 네. 보다의 봄. 그 봄을, 제 이름도 그 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봄이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나요. 네. 보다의 봄. 자, 보미 씨 이따가 직접 봄이라는 단어를 써볼 건데요. 그때 지금 보미 씨가 말씀하신 그 네. 봄의 느낌을 한번 직접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쓴 봄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봄의 느낌. 뭐 따뜻하고 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이런 느낌들을 글씨로 표현해 봤어요. 봄에 바람 불고 막 춥고한 꽃샘추위의 계절 있죠. 그 봄. 저는 그런 계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의 느낌을 담아서 봄이라는 글씨를 써봤어요. 똑같은 봄이라는 글자인데 어떠한 감성을 담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느낌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보미 씨가 봄자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가 들어가도 좋아요. 네, 한번 직접 써볼게요. 네. 자, 여기에 보미 씨가 아까 얘기했던 네. 바라보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더해볼까요? 여기에 막 글씨 옆에 이모티콘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 조금씩 변화를 한번 더 줘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자, 곡선을 조금 더 활용하면 이쪽 방향으로 더 획을 빼주고 여기에다가 눈 모양을 그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자, 보미 씨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성 표현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같이 의성어 그리고 의태어를 가지고 캘리그라피 표현을 더 해보려고 해요. 자, 보미 씨는 네. 뱃속에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꼬물꼬물? 그쵸? 네, 맞아요. 뱃속의 아기는 꼬물꼬물 움직일 거예요. 자, 꼬물꼬물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막 이렇게 뭉글뭉글? 네. 뭉글뭉글.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임신 중이라 막 예민한데 남편이 막 말을 안 들으면 어떨까요?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네. 부들부들. 맞아요. 부들부들 한번 써볼게요. 아이를 잘 뱃속에서 키우다가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네.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막 응애 막 그쵸? 응애. 응애응애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글씨 모양들이 다 다르죠?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자, 보미 씨가 이 중에서 한번 써보고 싶은 단어 있으면 하나만 따라서 써볼까요? 저는 응애응애를 써보겠습니다. 네. 눈물.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감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 그리고 써보고 싶은 단어들 선택하셔서 연습해보시고 아기와 많이 교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